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놓고 공론화 조사위에 불허 권고가 나온 지 2달 만에 원희룡 지사가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어서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조건부로 허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론화 조사위에 불허 권고가 나온 지 2달 만에 원희룡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습니다. 6개월간 휴직한 병원 직원들은 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휴직을 꼭 계속할 거면 저희가 계속 미리 알고 있었으면 저희가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활이 가능할 텐데. 녹지국제병원 방문에 이어 병원이 들어선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개설 허가가 늦어지면서 지역 발전이 더디고 있다며 개설 허가를 요구했습니다. 묘를 다 이장하면서 우리는 단지 지역경제 활성화다. 그거 하나 때문에 저희들 조당인 묘를 다 이장했었습니다. 그래도 지사님 오늘 가봐서 알겠지만 지금 흉물이 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절충을 한다면 조건부 허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내세웠었고,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영리병원 불허의 대안으로 비영리병원 유치와 JDC 또는 제주도가 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신 그 의견들도 저희들이 아무튼 잘 감안을 해서 물론 최선은 없겠습니다만은 차선의 그런 방안이라도 저희들이 추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그동안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황. 2달간의 침묵을 깬 원 지사가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해 사실상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고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조건부 허용으로 결론 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긴급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지사가 영리병원을 허가할 경우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 지사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론조사 불허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놓고도 행정의 신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뒤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하고 지역주민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공론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해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어제부터 시작됐는데요. 1,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과 위탁사업 예산 증가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수영 기자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제주 지역의 토지 구입과 보상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9,500억 원. 제주도는 당장 내년부터 1,500억 원씩 5년 동안 지방채를 발행해 관련 예산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 절차를 놓고 의회와 제주도가 맞섰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관련법에 의해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예산안 의결로 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이 우선입니까? 지침이 우선입니까? 행안부에서 그 재정실이거든요. 재정실에서 그 법도 만들고 그 지침도 만들었을 텐데 그 법에 위반되는 지침을 만들었지는 않았을 겁니다.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향후 5년간 예산 지출이 수입의 2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제주도정은 이제 적자가 될 게 뻔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재정 관리로 가면 다시 빚더미 안겠다는 거고.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 증가 속에 새해 5천억 원을 넘어선 공기관 대행과 민간 위탁 사업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이나 공공기관의 위탁 사업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더 늘고 있어요. 한편 지방 보조금 사업 심의와 관련해 도의회 의결을 거친 사업을 두고 또다시 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의회 의결 사업은 심의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정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제주국제대가 구조개혁을 실시합니다. 국제대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 교육부 권고안에 따라 2021년까지 입학 정원을 현재 709명에서 460명으로 35% 줄이고 학과 수도 축소해 작지만 강한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장학금 지원 중단에 따라 교비로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이 타당했는지 재조사가 진행되면서 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재현되고 있는데요. 제주 MBC는 입지 선정에 앞서 제2공항 건물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하는 과정부터 과연 공정했는지 짚어봤습니다. 당초 신공항으로 시작됐던 논의는 뚜렷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제2공항으로 바뀌었고 결국 끝없는 논란의 불씨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조인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포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던 지난 2012년 제주도는 국토연구원에 공항 개발 구상에 대한 연구를 맡겼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공항 확장과 신공항 건설 두 가지로 대안을 압축하고 기존 공항을 폐쇄하면 카레이싱장이나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활용 방안까지 발표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은 공항이 두 개로 나뉘어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세계적인 대도시들이나 운영하는 형태라며 대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원희룡 만세! 그런데 이 같은 구상은 2년 뒤 도지사가 바뀌면서 뒤집혔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당선된 지 이틀 만에 기존 공항을 폐쇄하는 신공항 건설은 안 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새로 공항을 지어서 이전하는 것은 그는 아예 검토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공항에다가 활주를 하나 더 놓는 확충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다른 곳에다가 활주로를 놓는, 그래서 24시간 공항 체제를 별도로 추가 신설할 거냐.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하자 원희룡 지사는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 두 가지로 대안이 압축됐다며 신공항 대안은 사실상 폐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용역 과업 지시서에는 이론상으로는 이전 신공항 안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도 제주도도 그 부분은 선택 사항에서는 제외한다라는 묵시적인 합의는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원 지사는 대안이 두 가지로 좁혀지자 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운영권을 놓칠까 봐 기존 공항 확장 쪽으로 몰고 가지만 기술과 경제적 문제, 환경 파괴 때문에 만만치 않다며 공항 확장 쪽에 부정적인 입장을 잇따라 밝힙니다. 국토부의 공식 발표를 5달이나 앞둔 시점에서 제2공항을 짓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비공개로 진행되던 내용을 국토부 기자단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기존 공항 확장과 제2공항 건설을 지지하는 여론이 여론조사 때마다 오차 범위 안에서 뒤집힐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던 시기였습니다. 도민들이 현명하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좀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이미 이렇게 예정된 것처럼 암묵적으로 이렇게 암시하는 것처럼 도민들에게 알리는 어떤 효과가 발휘됨으로써 여론에도 영향을 미쳤고 실제 용역 결과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제2공항 발표 직전까지 국토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도 협의하고 있다던 원희룡 지사는 주민 반발이 커지자 자신도 최후의 순간에야 알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용역 결과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아열대 과일을 소득작물로 재배하는 게 하나의 추세가 됐습니다. 광양에서는 미니 작물에 이어 이색교배 작물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고추처럼 생긴 미니 파프리카. 일반 파프리카보다 크기가 작은 게 특징입니다. 미니 파프리카는 고급 식재료로 알려지면서 올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광양의 또 다른 농장. 이곳은 미니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교배한 애플토마토가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애플토마토는 일반 방울토마토와는 달리 노란색과 주황색 빛을 띱니다. 표면도 파프리카처럼 굴곡이 있어
식감이 뛰어나지만 아직까지는 팔로가 고민입니다. 과형은 파프리카와 흡사하지만 맛은 정말 당도 높은 토마토 맛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또 팔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자치단체도 새로운 작목 재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은 아열대 과일 외에도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아보카도가 시험 재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자두와 살구를 교배한 플럼 코트도 소득 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 새로운 소득 과수로 플럼 코트,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배종인 플럼 코트를 우리 지역에 좀 보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른 아열대 과일. 이색 작물이 농촌의 대체 경쟁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앞으로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은 빠르게 낮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현재 기온 17도로 평년보다 6도에서 7도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낮 기온 15도에 그쳐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북부 지역 비가 내리는 가운데 애월 14도, 제주 17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지역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해서 낮 기온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안덕과 남원은 흐리고 서귀포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의 낮 기온 안덕 16도, 남원 19도로 전망되는데요. 어제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돼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기온은 성판악 15도, 윗세오름 11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9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까지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와 김해공항에는 저시정특보와 운고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제주공항에는 방무가 껴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은 구름 많겠고 모레 목요일부터는 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송재훈 판사는 친아들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밤 11시 반쯤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생후 22개월 된 친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놀이터에 두고 집으로 돌아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달 겸업 금지 위반과 임직원 행동 강령 위반으로 제주공항 간부 59살 A씨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다른 본부로 인사이동 조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골재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분쟁이 생긴 다른 업체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감사가 진행된 지난 10월 골재 업체를 폐업 신고했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조천읍 함덕리에 건설되는 시멘트 블록 공사 사업 승인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합니다. 제주시는 최근 시멘트 블록 공장에 대한 반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함덕리 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업 승인 과정에서 서류 검토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있어 제주도 감사위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감사 기간에 건축 공사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제주 해안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 해안을 블루벨트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주 해안을 청정제주 블루벨트로 지정해 해안변에 환경 디자인을 도입해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청정제주 블루벨트는 육상은 지적 공부선을 기준으로 100에서 150m까지 일괄 적용하고 33개 중점관리구역을 별도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제주 4.3 실무위가 추가 신고된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5차 심사를 실시해 희생자 42명과 유족 1,080명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후유장애자 36명 가운데 17명에 대한 첫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4.3 중앙위에 최종 심의 결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제주 4.3 실무위는 올 들어 희생자와 유족 4,300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 사정이 악화된 가운데 무급 가죽 종사자가 급증했습니다. 도의회 정책연구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관리자와 전문가 등 고급 일자리 종사자는 지난해보다 7.9% 감소한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11.8% 증가했고 무급 가죽 종사자는 40%, 자영업자 수는 6.8% 늘었습니다. 제주 지역 고용률은 68%로 전년보다 2%포인트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